시간만 다가오면 심장이 떨리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회사가 학원이냐? 원래 우리는 그 도제식이야.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자기 가치만 있다면 자기 주장을 더 잘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기자님이 오늘 늦었잖아요.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사연을 좀 많이 네, 준비해봤어요. 맞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팀 내 비공식 규칙이 있습니다. 회의엔 모든 팀원이 발언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낯가림도 심한 데다 극아이인데요. 극심한 발표 공포증을 겪고 있어요. 회의 시간만 다가오면 심장이 떨리고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회의실이 지옥같이 느껴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거 딱 MZ세대, 요즘 네. MZ세대들이 엄청 고민하는 걸 것 같거든요. 너무 제 얘기 같아가지고 지금. 아, 진짜요? 네. 두려움을 느끼고 이럴 때는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보는 나가 더 센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써요. 셀프 모니터링은 자기 감시, 자기 모니터링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하이 셀프 모니터링은 뭐냐면 남이 나를 보는 관점에 되게 예민한 거야. 로우 셀프 모니터링은 남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센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그걸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자 테스트라고 하세요? 아, 이거 봤어요. 야, 이자 테스트? 이마를 까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쓰시는 손가락을 검지 손가락을 이마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알파벳 이자를 쓰시면 돼. 네. 알파벳 이자, 대문자 이자. 네. 준비 시작 하고 쓰시면 돼요. 예. 오기탱님 쓰시면 돼? 예, 그렇게. 그래서 쓰셨잖아. 이렇게 내가 쓰잖아요. 내가 보기 좋게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보기 좋게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달라요. 자기 관점이 센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좋게 이렇게 쓰겠죠. 네. 이렇게 자기 위주겠지. 또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봤어.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그 이자를 쓰는 거예요. 이 연구가 재밌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이걸 장악할 수 있다. 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원래는 어떤 사람들? 타인이 보기 좋게 이자를 썼던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 좋게 이자로 바뀌어요. 아, 바뀌는군요. 바뀌어요. 이게.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네.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그런데 네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뭔가 주도할 수 있어. 이런 환경이 있느냐? 아니면은 나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야 돼. 여기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의장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쫄아 있나? 라고 한다면 당연합니다. 거기서 파워는 누가 갖고 있어요? 강연자나 아니면 리더가 뭐 갖고 리더가 있는 거죠. 있겠죠. 리더 갖고 있어요. 로우 파워야 당연히. 그 로우 파워에서 내가 하이 파워가 되겠다. 쉽지 않죠. 그 상태에서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로우 파워 상태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느냐?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셀프 어퍼메이션 티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기 확신 이론 이런 건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 남이 나를 보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일할 때 내가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일하는지를 상기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의 가치나 혹은 비전 또 혹은 목표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세상을 밝게 만들겠다. 세상의 평화를 내가 추구하겠다라고 한다면 고결하고 밝은 가치일 거야. 나 지금 돈 벌려고 회사 다니는데요. 막 이러면 약간은 속물 같은 가치잖아요. 그 가치의 이런 고결함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느냐 또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뭐 고결성을 떠나서요. 자기의 가치만 상기해도 사람들은 셀프 어브메이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또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내 의사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것들이 훨씬 더 분명해지더라는 거야. 자기의 가치만 있다면 셀프 어프메이션이 높아지고 자기 주장을 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럼 진우 씨가 지금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건가? 아, 무슨 소리 아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기템님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은 그 가치를 자기가 상기하고 떠올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저도 여기서 계속 새겨가면서 좀 끝나기 전까지 말해야지 하면서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해야지라기보다는 오기택님이 여기 올 때의 어떤 밸류, 가치, 목적 그런 건 어떤 거였어요? 이제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으로 왔다 보니까 조직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알아가고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 이런저런 그렇죠, 걸 물어보면서 그게 이제 지나가야겠다. 호기심이라는 가치예요.
호기심이잖아요. 내가 뭔지 알아보고 싶다, 알고 싶다, 이게 호기심이잖아요. 그럼 들어오기 전에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높여야 되겠다. 내 호기심을 내가 충족시켜야 되겠다. 그 가치만 있으면 돼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호기심을 기반한 가치는 매우 유리해요. 유리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기자님이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은 호기심이 되게 많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되게 무례한 말을 하는 거야. 사실 교수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네네네. 그냥 뭐 박사학위는 있지만 교수는 아니잖아요. 어디 어. 학교예요? 뭐 이러면 제가 어떻게 무례한 걸 네. 받았잖아.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어때요? 네. 그럼 제가 상대가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응대해요. 아, 사실은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 그런데 상대가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 저 사람 진짜 무리하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뉴커버들이, 그 신입들이 내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또 호기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표현하고 있고 계속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너무 유리해.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어떤 하나의 장점이네요. 아, 신입사원만이 가질 수 그럼요, 있는 그럼요. 장점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우리가 심리적 기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복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요? 실제로 좋아요. 네. 그 대회도 가끔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빨리 좋은데요? 말씀해 주시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하시죠? 복서들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제가 유심히 많이 보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 그게. 어. 그 복서들의 그 이 흥분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가장 흥분의 최고치를 찍냐면 링에 올라가기 직전이에요. 막 엄청나 막 심박도 막 엄청나요. 그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당신 아까 측정해 보니까 엄청난 어떤 긴장도와 그 흥분도를 보였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해요? 얘는 나의 승부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드레날린이 폭발해야지 내가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승리한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인터뷰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야.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엄청 떨릴 거 아니야. 네. 그 심박도는 똑같아. 아까처럼 똑같이 떨리고 있어. 이제 그걸 또 물어보죠. 뭐라고 해요? 두려움, 공포 이렇게 해서 그래. 사실은 우리의 신체 반응은 똑같았어요. 그걸 아드레날린 폭발 평가할 수도 있고 똑같은 상태를 얘를 두려움, 공포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두근두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이건 공포가 아니라 일종의 흥분이야. 일종의 와우. 너무 잘하고 싶은 나의 아. 의지의 발로야.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더 잘 얘기하고 더 떨리지 않게끔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해. 지금 이거를 면접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제가 면접 딱 들어가기 전에 약간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계속 이거 떨리는 거 나 이제 면접 가서 더 잘하려고 일부러 맞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다. 맞아요. 예. 마음을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재해석해 보면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같은 역량과 같은 태도를 하더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네, 넘어가 네. 볼게요. 최근에 신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일도 나름 나쁘지 않게 하고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말이 짧아요.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말이죠. 요즘 애들은 다 이런 건가요?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밥 먹었? 저예요. 저는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아, 그래요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거는 반말이잖아요. 그리고, 아, 맞다. 이런 식으로. 근데 누가 보면은 그거 반말 아니야?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한 말은 아닌 아니, 것 같고, 그 어중간한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셀프 토크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얘는 사실은 그 외로운 사람들이 그런 형태를 더 많이 보여요. 아니 외로우신가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존댓말에 대해서 예민한 것은 우리 문화적 특성 중에 하나죠. 뭐 이렇게 존대적인 표현들은 어느 언어나 다 있긴 하지만 이렇게 존중의 표현들은 다 있긴 하지만은 특히 민감한 것. 특히 민감한 것은 우리 뭐 문화적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다, 태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부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걔가 원래 그런 애야. 걔가 원래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적 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야, 그 상황 자체가 그런 거야. 애들이 그걸 잘 못 배워서 그래. 내가 좀 잘 알려주면 되는데 그런 학습의 기회가 없었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우리는 주로 뭐 하냐면 상대한테 내적 귀인을 해요.
내 같은 행동을 보였어?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한테는 외적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기자님이 오늘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님은 절대 내적 부인하지 않아요. 저요? 외적 부인을 해. 차가 많이 밀려서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외적 부인을 해. 네. 근데 그걸 보는 우리는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저번 좀 일찍 나오면 될 걸. 사람이 왜? 아니 가까이 살면서 난 평택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뭐냐 그 사람의 내적 부인이거든요. 내적 부인이잖아. 원래 그 사람 좀 문제가 있어. 좀 부지런하게 움직였으면 될 걸. 좀 일찍 나오면 될 걸. 네.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상대를 볼 때 기본적으로 내적 부인을 한다. 그리고 자기한테는 뭐예요? 외적 부인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반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실은 이것은 좀 더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분위기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맞아요. 거야. 분위기 네. 자체가 약간 어색하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죠. 사람들은요. 저거 되게 이상한 사람이네. 처음에 이렇게 반말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하냐면 외적 부인 상태로 돌려보는 게 좀 더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부인으로 돌리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뭔가 외적 부인을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더 많아져. 아 진짜 오늘 차가 많았다 네. 이렇게 정말 많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외적 부인은 문제 해결적 접근이고요. 내적 부인은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야 반말하지 마라. 너 항상 반말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종의 습관이잖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억은 어떤 거냐면 맥락 의존적 기억이고요. 맥락 의존적 학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험을 볼 때도요. 공부를 하는 공간이 있고요. 시험 보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공간이야. 그럼 성적이 높아요. 카페에서 공부를 해. 그리고 실제 시험은요. 아주 뭐 조용한 학교나 교실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맥락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반말하는 태도나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그걸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한 번쯤은 지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지정하기 제일 좋냐면 네. 적어도 회사에서 회의할 때는 존댓말로 하는 게 좋아 라고 일단은 그 맥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회의실에서는 또 윗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뭔가를 얘기할 때는요. 그 맥락과 함께 얘기해야 돼요. 아, 이거 지적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네. 그렇죠. 그냥 너 반말하는 태도가 문제야. 너 그 눈빛이 문제야. 아, 예, 예. 근데 교수님 질문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좋게 지적을 했어요. 맥락을 짚으면서 집중을 얘기했어. 근데 이 친구가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그래서 돼. 두 번, 세 번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치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 치카치카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습관화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긍정적 강화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엄마 나 치카치카 했어. 알바 아하 뭐라고 그래요? 좋은 냄새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주죠. 그걸 우리는 긍정적 강화라고 불러요. 어떤 습관이 형성되려면 긍정적 강화가 필요해요. 부정적 강화로는 습관 형성이 잘 안 돼. 했더니 뭐라고 그래? 너 제대로 안 닦았네. 봐봐. 이렇게 지적질하고 이거보다는 좋은 냄새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계속 양치질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 전에 내가 거기 가면은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큐 사인, 마치 우리가 큐 세트 주듯이 큐 사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치약과 칫솔이 있잖아요. 그건 일종의 우리한테 신호야. 눈에 보이는 신호잖아요. 가시적인 신호야. 그러면은 반말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를 스스로 좀 큐를 적용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큐 사인을 자기 스스로 줄 수도 있고요. 이건 가시적으로 유리해요. 내가 말을 끝까지 마무리한다. 어미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뭐 그걸 이제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회사에서 조직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 문화로서 가시적으로 그걸 또 큐 사인을 주는 것도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회의실에 뭐라고 써요? 서로 존중하기.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하기. 뭐 이렇게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환경 맥락이 되게 중요하고 그 맥락 내에서 큐 사인 가시적인 그 뭔가가 되게 중요해요.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 강화. 습관을 바꾸는데 유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자님 성격을 좀 알 것 같아요. 네? 저요? 기자님 저요? 화 많고 후배들이 잘못하는 거 못 참고 오늘 이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갱생해야 돼. 이제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다음 사연은 우리 기자님이 한번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연으로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읽어주실까요? 사회초년생 후배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입장이다 보니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것 때문에 회사 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더라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회사가 학원이냐, 언제까지 가르쳐야 하냐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냐. 배워야 되지 잘 가르쳐봐 라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선배 입장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기자님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는 가르쳐 주는 건 아. 나쁘지 않아요. 진짜요? 다만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제 똑같은 걸 자꾸 물어보면 그럼 이제 화가 나죠. 몇 번째쯤에 화가 나요? 한 세 번째쯤. 아, 세 번째쯤. 세 번째쯤. 아니 네이버에 한 번만 검색을 해도 아는데 나한테 물어봐. 여자- 날 매기는 건가? 그럴 막 수 이런 있죠. 느낌도 있고. 아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너 아니? 이러면서 무슨 그런 나를 쉐어하는 나 바빠 건가? 죽겠는데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아. 네. 회사가 조직이라는 게 학습의 공간이냐, 뭐 성장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어느 게 더 바람직할까요? 준비된 인재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게 좀 바람직할까? 아니면은 회사라는 건 누가 들어와도 그 시스템 내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조직인 거지. 라고 하는 그 관점이 더 옳은 걸까요? 근데 요즘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 준비돼서 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뭐 중고 신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음. 아무리 봐도 신입을 뽑는 건데 이제 막상 공고를 읽어보면 맞아요. 신입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정말 신입을 뽑는 건가 네, 그래서 하게 되는 것 요즘에는 같아요. 들어오는 신입한테도 그렇게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완벽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연구에 또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연구를 또 해주죠. 좋아요. 어떤 네. 연구를 했냐면 준비된 인재들이 더 잘 적응하고 그렇게 성과를 잘 내는지 조직에서 잘 준비했더니 거기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성과를 잘 내는 건지 즉 준비된 인재가 맞는 거냐 아니면 조직에서 그걸 성장시켜주는 게 맞는 거냐 단순한 결과가 나와요. 양자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조직이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구성원 책임이야. 니들이 준비하고 왔어야지. 이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이건 회사 책임이야. 이것도 아닙니다. 양자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조직이 가장 바람직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을 하나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걔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뭐가 되고 어떤 경로를 겪고 어떤 역량을 쌓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CDP라고 불러요. 이걸 커리어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해서 경력 개발 계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잘 완비돼 있어. 잘 마련돼 있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3년 뒤에 어떻게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그리고 실제로 가시적인 그 플랜도 있어. 라고 하는 상태에서 내가 일하는 것과 야, 원래 우리는 그 도제식이야. 그래서 그냥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 언론사가 그러거든요. 완전 공감합니다. 이건 도제식인 네. 거야. 도제식인 거야. 그렇게 네. 이건 뭐냐면 어떤 플랜 자체가 이 친구가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건 보이진 않아. 보이진 않고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 내가 학습하는 방식이겠죠. 이 두 가지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조직은 일단 CDP가 있어야 돼요. 누가 들어왔으면은 네가 3년 뒤에 어떤 모습이고 5년 뒤에 어떤 모습이고 이 커리어 내에서 네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그 비전과 계획이 매우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조직 내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신입으로 들어왔잖아요. 3년 뒤에 내 모습은 어디 있어요? 내 옆자리에 있는? 선배. 그쵸, 선배죠. 선배를 보니까 야, 내가 이 조직에서 3년 버티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아유 포기해야겠다. 야, 후배들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기가 잃어요. 동기가 달라지게 되면 실제로 하는 질문이나 호기심의 그런 방향성 자체가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직 내에서 CDP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직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뭔가 성장의 의지가 욕구가 높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돼 있어. 완벽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얘는 성장 마인드셋이 낮은 거죠. 지금 당장의 역량을 평가해 보면 준비된 인재라고 표현하는 걔의 역량이 더 좋을 거예요. 걔를 채용하겠죠. 채용 실패예요. 채용 실패입니다. 어떤 애를 뽑는 게 맞아요? 좀 부족하다. 더 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친구를 뽑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물론 조직에서 그게 마련돼 있을 때 그래요. 학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는 너무 좋아. 조직에서 그런 플랜을 하나도 안 마련해줬어. 플랜은 완벽해. 근데 개인이 그게 없어. 의지가 없는. 그렇지, 의지가 없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최근 연구는 어떻게 나오냐? 이 둘 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다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오늘 방송은 취준생부터 리더까지 다 엄청 도움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돈 내고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네. 게 있어요. 누가 질문하면 설명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되게 귀찮은 일, 힘든 일,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걸 찔려. 질문이 올 네. 때마다 네. 야, 지난번에 내가 설명할 때 좀 제대로 좀 설명 좀 부족했나? 얘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방법 없었나? 뭐 이러면서 그 기회를 오히려 좀 잘 살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되게 달라요. 되게 단순화된 그래프이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이래요. 내가 어떤 지식과 지혜가 쌓여요. 그러면 거기에 쌓이는 만큼 정비례해서 비례해서 뭐도 컨피던스
내 자신감도 쌓이겠죠. 내가 많이 배울수록 자신감이 넘쳐.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설프게 배우는 놈들이 가장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애들이 다 하는 것 같아. 초기에는 저런 그쵸, 그래프라는 거예요. 초기에 네. 뭐 하나 해서 근데 터졌어. 막 성장하는 느낌이 터졌어. 드니까 예, 예, 막 어디 올라가는 가서 것 뭐 같아요. 한 번 했더니 별거 아니네. 아. 이 세계 별거 아니네. 아. 이 세계 별거 아니라고 이게 높아져요. 어. 좀 지나다 보면 야 세상에 고수는 많고 이게 쉽지 고수가 않구나. 많고, 그래서 네. 다시 절망하겠죠. 자신감이 막 그리고 이제 떨어지죠. 다시 올라가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 가장 위험할까요? 딱 저 위에 있는 그쵸? 조직이 요런 얘들만 다 몰려 있으면 제일 위험한 거야. 사고 나죠. 그쵸? 사고 나지. 그러니까 뭘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하는 것처럼 저 정점 있는 게 기자 3년 차. 얘를 줄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전거를 그릴 수 있나요? 자전거 이렇게 움직이는 원리 있잖아. 네. 걔를 그릴 수 있냐라고 물어봐요. 아마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릴 수 그릴 수 그럴 수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자전거를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실제로 자전거가 작동되는 원리를 잘 그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못 그려요. 예, 예. 근데 자신감을 물어봐. 자전거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럼 자신감 넘쳐. 직접 그리려고 하면 못 그려요. 못 그려요. 그 원리를 잘 못 그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걸 설명하거나 어떤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더 잘 깨달아요.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꾸 설명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설명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더 똑똑해져요. 네,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다 맞습니다. 모르는 친구 문제 알려주고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조직 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설명을 요구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문화예요. 네. 교수님은 2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만난 게 어디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기본은 되고 싶잖아요. 오, 그건 있어요. 그쵸?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기보가 가지는 인맥. 아 기자님도 나의 인맥, 박사님도 나의 인맥, 취준생도 나의 인맥. 그래서 좀 오늘 인맥을 좀 저는 가져가고 싶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다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동 왓수다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게요. 노동으로 수다 떨고 싶을 땐 노동 왓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